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포코 X7 프로. 이게 제가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정발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렇게 직구를 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었거든요. 한 45만원, 46만원대? 그런데 이번에 나온 한국 가격 보니까 39만 8천원? X6 프로랑 동결이 됐어요. 환율은 훨씬 더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그죠? 때문에 오늘은 다른 거 없이 그냥 그동안에 사용했었던 경험 쭉 엑기스처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되게 진행 속도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더 빠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스페이스로 멈춰놓고 보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구성품은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 주고요. USB A to C 타입 케이블 플러스 90W 어댑터 제공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디자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좀 예쁘게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는 버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란색이랑 그 까만색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피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피하셔야 돼. 이게 사실 디자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M6 프로랑 F6를 갖다가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낫잖아요. 이런 막 괴상하게 생긴 플래시도 이렇게 단정하게 만들어놨고 각진 것도 좀 고급스럽게 뽑아놨고요. 근데 요 그 질감이랑 요 색깔이 굉장히 좀 뭔가 그 조화롭게 산티나는 느낌이야. 예전에 그 쌈머 그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X7 프로는 색깔은 하나다. 그 블랙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프레임이랑 후면은 전부 다 플라스틱. 베젤은 이렇게 봤을 때 상단, 좌우측은 비슷한데 하단 쪽이 조금 더 넓은 편이고요. 버튼 덜렁거리지 않게 짱짱한 편이고요. 무게는 생각보다는 나가는 편이에요. 자, OS는 샤오미 하이퍼 OS 안드로이드 15 기반이고요. 구성은 뭐 맨날 보시던 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AOD 같은 경우에는 화면 탭한 후 10초 동안만 표시되는 짭 AOD, 업스케일링, 짭 HDR, MEMC 전부 다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코덱 지원하는 목록 확인하시면 되고, 심은 듀얼 심 지원, 통화 녹음은 지원하는데 통화 녹음 안내도 같이 나갑니다. 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이 하단 쪽에는 요 구멍, 상단 쪽에는 통화할 때 사용되는 스피커가 공유돼요. 품질은 튜는 그럭저럭 잘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예전 시리즈인 X6 프로 이런 애들에 비해서. 단 이게 제가 F6나 이런 애들이랑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가지고 뭔 차이인지를 몰랐는데 이 나싱 3랑 비교를 하니까 조금 좌우 밸런스가 차이가 나더만. 좀 어정쩡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자, 카메라는 광각은 50메가픽셀 f1.5 위상차 AF랑 OIS 들어가 있고요. 초광각은 8메가픽셀 f2.2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국내에서 이 가격대에 갈 수 있는 제품들이 사실 보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느낀 대로만 말씀드리면요. 이거 그냥 초광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이고요. 광각도 좀 별로예요. 다만 딱 하나, 동영상 후보정은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샤오미다 보니까 그 방대한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로직 자체는 그럭저럭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이 뭔가 하드웨어가 못 따라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진은 기대하지 마세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실 거는 디스플레이. 스펙은 6.67인치 1220x 2712 해상도에 120Hz 아몰레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밝기가 공식적으로는 700니트가 티피컬, HBM 1400, 피크가 3200이 찍혀 있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도 티피컬 700은 절대 안 찍힙니다. 플러스 제가 X6 프로도 이걸 테스트를 했었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완벽하게. 그리고 색역 세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퍼 OS 넘어오면서부터 원본 색상 프로가 디폴트 값인데 이거보다 선명이 어떻게 봐도 낫습니다. 화이트 포인트도 그렇고 색역도 그렇고 색 커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은 성능. 잔말 말고 단발부터 보여드리면요. 전작인 디멘시티 8300 울트라 대비 CPU 싱글은 소폭 상승, 멀티는 뭐 그럭저럭 좋은 향상폭 나오고요. 퀄컴에서 동일 라인업인 8S Gen 3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싱글 성능은 하향, 멀티는 살짝 상향된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게 똥말리 했었는데 GPU도 생각보다 괜찮죠. 전작인 8300 울트라 동급 타사 제품인 8S Gen 3 대비 넉넉하게 20%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보통 게임 성능을 갖다가 대변을 하는 컴바인에서 봐도요. 유독 퀄컴 쪽 점수가 더 잘 나오는 PC마크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안투투에서는 적어도 오차 범위는 벗어나는 정도의 성능 차가 찍힙니다. 자, CPU 스트레스 테스트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되게 놀라운 게 지금 꺾임이 전혀 없어요. 9,400만 봐도 지금 슬슬 좀 내려오는 편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전작인 8300 울트라 완전 안정성으로는 고트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던 앤데 걔보다도 더 안정적이에요. 확실히 9400대도 그랬는데 뭔가 그 X6 프로를 갖다가 만족하고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마음을 갖다가 뭔가 설레게 하는 그런 점수가 분명히 찍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GPU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이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 20루프 때까지는 지금 보시는 대로 뭐 그럭저럭 정상적인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0회 이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래프 아닙니까? 플러스 더 불편한 거는 이 지금 그래프가 바닥을 칠 때의 점수를 한번 보세요. 미세하긴 하지만 지금 8300 울트라 밑으로까지도 내려오죠. 8S Gen 3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거기다가 나아가서 벤치 때 온도도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CPU 테스트에서는 아까 전에 그 봤던 그래프대로 편안한 온도가 나오는데 GPU 테스트 때 온도는 이거 뭐 말도 못하죠. 때문에 제 생각에 8300U 대비 어쨌든 뭐 GPU든 CPU든 좋아진 건 맞아요. 8400 자체가. 하지만 적어도 GPU에서는 온전히 깡성능으로는 올린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살짝 그 전력 더 퍼매겨가지고 성능 끌어올린 차력쇼의 느낌, 그런 게 분명히 좀 나요. 자, 뭐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게임 성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중간 온도를 못 버틸 때마다 지금 주저앉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주저앉고가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솔직히 이게 뭐 스타레일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이해하겠거든요. 아까 전에 분명히 CPU에서는 그래도 성능 유지력이 괜찮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원신에서도 이렇게 깨지는 건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수치로 봐도요. 평프가 동급 퀄컴 AP인 8S Gen 3보다 조금 낮게 찍히는 게 뭐랄까 제가 기대했던 수치 자체는 아니었어요. 물론 뭐 중급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엄청난 거긴 하지만 8200에서 8300으로 올라왔었던 그 센세이셔널을 함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조금 아쉬웠어요. 다만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또 평프가 8S Gen 3보다 떨어졌다라고 해서 얘가 8S Gen 3보다 게임을 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는 8400U가 더 나아요. 8S Gen 3보다. 왜 그런지는 다 알죠? 쟤는 진짜 스터터링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거에 비해서 8400U는 지금 뭐 이렇게 뚝 한번 떨어질 때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8S Gen 3랑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은 유사하게 맞췄는데 얘는 사용성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좀 스로틀링을 갖다 단계적으로 조절을 하는 애. 이 8S Gen 3는 그냥 지르고 보는 애. 그러니까 약간 그 AP끼리의 세팅상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배터리는 실리콘 카본 리튬이온 6000mAh. 덕분에 차력쇼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긴 배터리 타임이 보장이 되고요. 충전 시간은 5분에 13%, 10분에 28%, 20분에 49%, 30분에 66%, 40분에 84%, 그리고 51분에 완충. 야, 진짜 다른 건 사실 중국 폰들에게서 부러운 건 없는데 이거 하나는 부러워요. 이제 사실 애플이나 삼성도 좀 충전 속도를 갖다 올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중국에서 이제 한 5년 이상을 실험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이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포코폰의 중급기 신작 포코 X7 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이 제품은 사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한정적인 그런 카테고리예요. 보시다시피 뭐 마감이 굉장히 구리다 이런 건 아니지만 디자인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요. 디스플레이도 스펙 시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다만 이 가격대, 그러니까 40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디멘시티 8400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성능 절대 못 만들어. 때문에 전 세대였던 X6 프로랑 똑같이 성능 중심의 가성비, 이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보기가 없어요. 얘 가셔도 돼요. 뭐 이 정도면 사실 8300이 나왔을 때 그 엄청난 신선함이 없다 뿐인 거지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얘가 디멘시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콜드랍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공교롭게 제가 사실 또 지난 Nothing 3A를 갖다가 리뷰를 하면서 2A 때는 콜드랍이 발생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2A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다? 디멘시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디멘시티를 쓰게 되면 뭐 무조건 콜드랍이 생기다고, 심지어 그 비율이 뭐 50% 가까이 된다, 이런 괴소문이 돌던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사실 이런 권위를 갖다가 내세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냉정히 따져봅시다. 여기에서 저보다 많은 중국 기기에서 많은 유심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해본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유심을 갖다가 두세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X6 프로도 한 두세 달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단 한 건의 콜드랍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 괴담 듣지 마시고요. 오로지 제품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그렇고 9070 XT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지금도 방금 전에 알림 떠서 들어가봤는데 다 품절이에요. 9070은 의미 없거든. 제가 봤을 때 9070은 여기서 가격을 더 떨궈야 돼요. 한 $50 정도는 더 떨궈야 돼. 그래야지 가망성이 있어.